어느 날 평일 저녁. 하루 종일 밖에서 쎄가 빠지게 일하고 오면 뭐해? 퇴근해서 혼자 궁상 먹게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는데 참나. 넌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내 친구들은 결혼해서 와이프가 차려주는 밥 때문에 살찐다고 걱정이랬는데 난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말라가니 내가 유부남인 걸 누가 믿겠어? 안 그래? 아, 또 밥 타령이야? 내가 주말엔 차려준다 그랬잖아. 내가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요즘 정기공연 연습 때문에 정신없는 거 뻔히 알면서 꼭 그렇게 얘기해야겠어. 그래, 연습인지 나발인지 돈도 안 되는 공연 올리겠다고 매일같이 밖에 나가시느라 힘드실 텐데 내가 너무 큰 걸 바랬나 보다. 거기 하신 첼리스트님께 음악이 이응자도 모르는 놈이 무슨 말을 하겠어, 그지?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자선공연이라 페이는 적지만 이게 다 쌓이고 쌓여서 교수 되는데 많은 보탬이 된다고 얘기했잖아. 결혼하기 전엔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꿈 이룰 수 있게 서포트 해주겠다 하더니 지금은 연습하는 것도 꼴 보기 싫어하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좋겠어? 참나, 내가 집에만 있으라고 얘기한 적 있냐? 피해망상도 아니고 무슨 말을 못하게 하네. 첼로 전공까지 해놓고 돈 벌 생각도 안 하고 자선공연 같은 거나 하니까 답답해서 그러는 거잖아. 넌 꼭 사람 말의 핵심을 모르고 딴소리만 들어놓더라. 당장이 좀 있으면 명절인데 양쪽 집에 돈 들어가는 건 걱정도 안 돼. 부유한 집안에서 나 음악 시키지. 장모님은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뭐 한다고 음대를 보내셔선. 에휴, 우리 엄마 그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알기나 해. 할만하니까 한 거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안단 듯이 비하하지 마. 나도 웬만하면 싸우기 싫어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말 들으니까 더는 참을 수가 없네. 그렇게 명절 다가온다고 돈 걱정하는 사람이 다달이 누나한테 월급을 갖다 줘? 아무리 형님이 이혼하고 혼자 조카 키우시느라 힘들다 해도 이제 나랑 결혼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내 예전에도 얘기했잖아. 월급 통장에 빤히 다 찍히는데 말 안 하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벌써 이게 몇 번째야? 우리도 결혼한 지 2년이 지났고 언젠간 아이도 생길 텐데 언제까지 그럴 생각이야. 나와의 미래를 생각하긴 하는 거냐고. 허, 너 내 통장도 훔쳐보냐? 내가 남한테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누나 좀 도와주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월급을 다 줬으면 말도 안 해.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 일부만 주는 거잖아. 생활비 손을 댄 것도 아니고 다 줄 만한 여유가 있으니까 주는 거지. 막말로 내가 네 돈을 갖다 준 것도 아니잖아. 그럼 네가 이렇게 탐탁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지 않냐? 가족한테 그렇게 얄팍하게 굴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베풀 줄도 알아야 그만큼 복이 돼서 돌아오는 거라고. 아, 그래. 그럼 나도 오빠 돈 갖다 쓰면서 연습하는 거 아니니까 나한테 불만 가지면 안 되겠네. 우리 결혼식이랑 집, 작은 호수들까지도 싹 다 반반씩 비용 부담했었고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오빠한테 손 벌린 적도 없었는데 이 정도면 내가 자선공헌을 하든 재능기부를 하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 나한테 밥이니 뭐니 친구 와이프들처럼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 취급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진짜 이렇게 의견 조율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다. 암만 배움이 길다 해도 남편이 말을 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 말이지. 외동이라고 지밖에 모르는 건지 굽힐 줄을 모르는 건지 이거 뭐 한마디만 하면 죽자고 덤벼드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네가 연습을 하든 뭘 하든 앞으로 일절 신경 안 쓸 테니까 걱정 말고 지금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네 일에 터치 안 할 테니까. 너도 내가 누나한테 월급을 주든 집을 주든 상관 말라고 알겠어? 지가 제일 잘난 줄 아는데 개똥 자존심에 실패를 겪어봐야 다신 그딴 허황된 꿈에 시간 낭비를 안 하겠지 뭐. 이딴 건 됐고 우리 엄마 아프다니까 내일 저녁에 시간이나 비워놔. 내일도 연습이 있다니까. 그런 일 있으면 미리 말 좀 해주면 어디가 덧나? 오빠가 얘기하면 난 아침이든 밤이든 아무 때나 다 시간 되는 사람인 줄 아냐고. 나도 일정이란 게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매번 이래?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일 생겨서 같이 가자는 얘기라도 꺼내면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인 줄 아냐면서 그렇게 화를 내더니 오빠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잖아. 결혼할 때 뭐라 그랬어? 시댁이든 친정이든 똑같이 챙겨야 할 부모님이셔도 효효는 각자 해야지만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 그랬잖아. 근데 오빠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그 말 지킨 적 있어? 생신이든 명절이든 나만 계속 어머님이랑 형님 챙기고 있잖아. 우리 엄마한테 전화 한 번이라도 하고 그럼 아 진짜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말할 때마다 꼬투리 잡고 늘어지는 거야 지금? 뒤끝 길다고 자랑하는 거냐고. 그래 네가 그렇게 하고 싶은 자성공인지 뭔지 더 이상 터치 안 하겠다고 했잖아.
그럼 너도 수긍할 건 수긍하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싸우자고 달려들 건데? 막말로 네가 우리 엄마랑 누나 챙기면 뭐 얼마나 챙겼다고 생색이냐? 명절이나 생신 때 찾아뵙는 건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아무 일 없을 때 찾아간 적도 별로 없으면서 왜 그딴 소리를 꺼내냐고. 나도 장모님 생신이든 뭐든 챙길 거 다 챙겼어.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가 아프다는데 괜찮냐는 말보다 각자 효도하기로 했던 거 기억 안 나냐 식으로 말이 먼저 나오는 게 말이나 되냐? 이래서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꺼내기가 싫다는 거야. 예전이랑 지금이 다르다고 찡찡거리기 전에 네가 얼마나 염치 없이 뻔뻔하게 이기적으로 구는지를 먼저 생각 좀 해봐. 네가 유명한 첼리스트건 뭐든 간에 일단 우리 엄마 며느리가 더 우선 아니냐? 가족이면 그거에 맞게 책임을 다해. 똑같은 말도 사람 짜증나게 만들지 말고 내일 저녁에 시간 비워두라면 비워놔. 알겠어? 다음날 점심. 아유, 상희 씨. 내가 여기 두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요. 특가 상품은 따로 진열을 해놔야 본품이랑 헷갈리지 않는다 했잖아요. 손님들이 컴플레인 걸면은 상희 씨가 책임질 거예요. 우리 마트에서 일한 지 벌써 몇 달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기본을 몰라 어떡해. 아, 워낙 비슷하게 생겨서 제가 헷갈렸나 봐요. 아유, 나이가 드니까 알던 것도 자꾸 까먹고 참. 죄송해요, 사장님. 금방 다시 진영이를 넣을 테니까 화 푸시고 커피라도 드시고 오세요. 아유, 이래서 하는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 안 된다는데. 참. 일반 직원이었으면 이렇게 계속 실수하면 진작에 잘리고도 남았을 텐데 상의신이가 이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알죠? 아, 우리 준수만 아니었어도 내 벌자야. 어떻게 된 게 이 나이 먹도록 일머리 하나가 없을까. 상희씨, 요즘은 편의점 알바를 뽑아도 경력에 학력까지 보는 세상인데 우리 나이에 취업이 어디 쉬운 일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경력 없으면 딴 데서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경력 없는 게 자랑도 아니고 참.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정신 차리고 빨리 배울 생각을 해야지 밥 먹듯 실수하면서 허허허 웃기만 하면 어떤 사장이 좋아하겠어요. 나더러 괴팍하다 하지 말고 상희 씨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 좀 해봐요. 예? 제가 또 언제 사장님을 괴팍하다 생각했다 그래요. 제가 실수했으니까 그러시는 거지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참 집에만 있기 심심해서 알바라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아내분 티를 내고 부끄럽네요. 제가 진열 때 다시 싹 정리해놓고 청소도 깨끗하게 해놓을 테니까 기분 푸셔요, 사장님. 아니, 이따 사장님 좋아하시는 도넛이라도 사다 드릴까요? 됐어요. 누굴 진짜 악덕 사장으로 보나. 도넛 드시고 나발이고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제발 실수 좀 하지 맙시다. 예? 어머, 미나야. 뭐야, 우리 딸. 엄마 보려고 왔어? 미리 연락이라도 하지 그랬어. 엄마가 창고 청소한다고 다른 국가 있으면 어쩔 뻔했니? 미나, 왔니? 연습하느라 바쁘대더니 이 시간에 여긴 어떤 일로 온 거냐? 오빠가 어머님 아프시다고 하길래 걱정돼서 연습 빨리 끝내고 왔는데 괜찮아 보이시네요. 저 어머님, 저희 엄마한테 왜 계속 상희 씨라고 이름을 부르세요? 원래부터 그러셨어요? 아니. 아무리 사부인이라 하더라도 여기 엄연히 직장이고 내가 사장인데 공과사는 구분해야 되지 않겠니? 다른 직원들 보는 눈도 있는데 사부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사부인? 아유, 그럼요. 저는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사부인이라는 호칭을 쓰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해하겠어요. 미나야, 엄마가 실수하더라도 눈치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한 게 뻔한데 그 엄마도 싫어서 이름 부르기로 한 거야. 사부인은 사장님이고 난 직원이 맞으니까 그러지. 너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너보다 나이가 어리든 뭐하든 다 존칭 쓰고 그러잖아. 이해할 수 있지? 그래서 그런 거지 뭐. 내가 아무렴 사부인을 괴롭히라고 일부러 그랬겠니? 그냥 사장 대 직원으로 더했을 뿐이니까 오해하지 마렴. 그리고 나와서 일하다 보니까 아픈 걸 잊었던 게지. 몸살이 유행이라던데 요새 물이래선지 어젯밤엔 열이 39도까지 올라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아휴, 이 나이 먹도록 이게 뭐하는 짓인지.
참 몸보신할 수 있는 음식이라도 먹으면 좋겠구만. 마침 시간도 점심때고. 아, 그러고 보니 점심시간이네요. 어머님은 다른 직원분들이랑 같이 식사하실 거죠? 저희 엄만 정직원 아니라 식대가 없다면서요. 오늘은 점심시간에 제가 엄마랑 나가서 밥 먹을 테니까 폐기할 음식들 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엄마, 가자. 잠시 후. 엄마, 거기서 일 그만해. 언제까지 속이고 이럴 셈이야. 그마저도 오늘 내가 왔으니까 그 정도 하고 끝난 거지. 평소엔 얼마나 엄마를 구박했겠냐고. 아무리 직원이라도 사부인인데 어떻게 상시라고 부르면서 무슨 아랫사람 부리듯이. 그런 대우 받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나더러 다 참으라는 거 아니지? 아유, 엄마 진짜 괜찮아. 나 처음에 이름 부르겠다 했을 때 좀 놀라긴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공과사 확실하게 구분해야 다른 직원들도 불편하지 않을 테고 또 맡은 A선 사장과 직원 관계가 맞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했던 거지. 엄마 지금까지 제대로 일해본 적이 없었잖아. 남이 돈 벌기가 힘들다는 게 뭔 뜻인지 알게 될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 나이에 그거 배우줄 누가 알겠니? 아직은 실수도 많지만 뭔가 내 스스로가 발전한다는 거를 좀 느끼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재밌기만 하던걸? 아니, 엄만 일할 필요도 없는 사람인데 왜 일을 하려고 하는 거냐고. 그렇게 알바를 해보고 싶으면 다른 가게들도 많잖아. 하필이면 어머님 마트에서 알바를. 아니 어쩔 수 없이 엄마를 직원으로 데리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어. 안 그래? 엄마는 몰라도 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그러게 내가 결혼할 때부터 사실대로 얘기하자 했잖아. 내 말대로만 했으면 나도 엄마도 그런 취급 받지 않아도 됐을 텐데. 미나야, 너 왜 이렇게 예민해? 박서방이랑 또 싸웠어? 요즘 들어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 같길래 일부러 물어보지 않았던 건데 평소 같았으면 엄마한테 미주알 고주알 수다 떨기 바빴을 애가 마트에서부터 시무룩한 표정으로 툴툴거리고 있잖아. 엄마 너 표정만 봐도 다 아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봐. 아,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내가 오빠한테 무슨 말 듣고 사는지 알아? 연애할 땐 내가 뭐라든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던 사람이 지금은 돈도 안 되는 자선공연 준비한다고 얼마나 눈치를 주는지. 아니 내가 음대 때부터 알고 지냈던 교수님이랑 선배들이랑 인연으로 좋은 뜻에서 자선공연 올리게 됐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경력이 되니까 나중에 모든 과정 끝나고 교수 될 때 가산점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수도 없이 설명을 해줬어. 근데 계속 돈도 안 되는데 밖으로 싸돌아다닌다고 눈치 주질 않나. 형편도 안 되면서 음대를 보냈으니 엄마가 어머님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식으로 얘기하잖아. 내가 무대에서 공연 한 번 설 때마다 자기가 받은 월급의 반 이상 받는다는 건 알고서 그렇게 얘기해. 당장이라도 그렇게 업신여기던 우리 집 형편이 얼마나 대단할 정도로 좋은지 말해주고 싶은데 엄마가 절대 밝히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바람에 억울하게 입 다물고 그딴 헛소리만 듣고 있다고. 자기는 이혼하고 혼자 조각 키우는 누나가 눈에 밟혀서 다달이 월급 갖다 바치고 있으면서 누가 보면 내가 생활비에 손 떼면서 공연 준비하는 줄 알겠어? 말끝마다 누나 거리는데 듣고 있으면 얼마나 짜증났는지 알아? 알아듣기 쉽게 이제 나랑 결혼했으니 나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월급 갖다 주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듣는 신용도 안 하고 지금까지 계속 몰래 갖다 주더라.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줬는데 외동이라 정이 없네 뭐네 그렇게 이기적이니 없는 형편에서도 음대 보내달라고 고집 피워 이날 이때까지 엄마 고생시키는 거라면서 난 천하의 피도 눈물도 없는 불륜의 취급을 하는데 이런데도 사실 밝히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아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재력에 대해 비밀로 하는 이유가 뭐야? 처음이야 노파심에 그럴 수 있다 쳐도 결혼해서 산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계속 숨길 필요는 없잖아. 아휴. 미나 너 처음부터 박서방이 돈에 욕심 없어서 좋다고 했지만 엄마가 살다 보니 돈 욕심 없는 사람은 없더라. 있는 줄 몰랐을 때야 아무 생각 없겠지만 재산이 얼만지 능력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순간 어떤 사이든지 간에 계산적으로 변하는 게 인간이다. 가족끼리도 돈 앞에서 서로 배신하는 세상인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결혼하겠다고 해버리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너 믿고 사랑해주는 남자란 거 느끼게 되면 그때 얘기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비밀로 하자 그랬던 건데 콩깍지 벗겨지자마자 사사건건 돈으로 시비 걸고 있잖아.
어떻게 해서든 결혼 허락받으려고 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집안 형편들 먹이면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공연도 탐탁지 않아 하니. 솔직히 엄마는 지금처럼 계속 우리 집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욕심은 많은데 눈치도 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자기 월급을 떼서 누나한테 갖다 주면 그만큼 돈이 부족할 텐데 지금까지 불편함 하나 없이 살아왔음 누구 덕인지 생각해보는 게 맞지 않겠니? 눈에 보이는 노동의 결과물이 없으니까 자기가 먹고 자는 생활하는 모든 돈이 지 월급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아유, 지금도 이런데. 하나하나 모든 걸 다 알게 됐을 때는 얼마나 더 뻔뻔하게 나올지 생각만 해도 엄마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지?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진 잘 알겠는데 계속 이렇게 살 수도 없는 거잖아. 지금도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기 바쁜데 앞으로 얼마나 더 싸울 일이 많겠어. 차라리 다 밝히고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낫지. 언제까지 어머님한테 상의시라고 이름 불리면서 일개 직원 취급받으려고 그래? 지금까지 힘든 일 해본 적도 없었으면서 마트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좋아? 솔직히 몸은 힘들 때도 많은데 기분은 너무 좋아. 너도 알다시피 그 옛날에 엄마 할아버지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셨잖아. 그 덕에 어릴 때부터 부유하게 살았고 네 아빠도 워낙 엄마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게 해줘서 평생을 편하게만 살아왔는데 나이 들고 보니 그게 너무 부끄럽고 후회가 되더라고. 너희 아빠 죽고 나서 이 세상에 너랑 나만 덜렁 남겨졌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내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던지. 그나마 첫째라고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물들이랑 땅으로 금전적인 부족함은 없었지만 죽기 전에 내 손으로 돈도 벌어보고 음식도 차려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도전하고 있는 거야. 마트에 있으면 그 동네가 어떤 수준인지 유행하는 게 뭔지 뭐 이런저런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으니 겸사겸사 알바 삼아서 가볍게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어? 엄마 요즘 순전히 내 노력으로 버는 돈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닫고 우리 집을 위해서 일하는 관리사분들이나 빌딩의 세입자분들 존경스러울 지경이야. 이걸 이 나이에 대해서 알게 됐으니 참. 그러니까 엄마 걱정 그만하고 너나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엄마가 항상 얘기했지. 아니다 싶으면 딱 잘라내라고. 결혼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부부가 계속 싸울 걱정하면서 산다는 게 말이나 됐니? 박서방이랑 잘 살면 좋긴 하겠다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2년 만에 180도 달라질 놈이면 원래부터 그랬던 놈이라는 건데 저절로 괜찮아지길 기다리기엔 시간이 너무 아깝지. 우리 재산에 대해 알기 때문에 전처럼 다시 너한테 잘한다고 그건 돈을 위해서 가식적으로 대하는 것뿐이고 굳이 뭐하러 재산을 밝혀서 그 꼴을 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굽신거리는 사람들 위해서 떵떵거려봤자 강약 약강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엄마 말 듣고 곰곰이 생각하면 해서 얘기해줘. 엄마 항상 미나 뜻에 따를 테니까 알았지? 한 달 뒤. 며느리라고 너 하나뿐인데 명절이면 일찍 좀 와서 음식 거둘 생각을 해야지 뭐 한다고 이렇게 늦게 오니? 너 오기만 기다릴 수가 없어서 하나둘씩 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다 해버리잖아. 시어머니가 차려준 음식 먹으러 오는 건지 뭔지 아주 내가 상전을 모시고 산다 살아. 아유, 아침부터 계속 깨웠는데 일어날 생각을 안 하더니 이럴 줄 알았다. 그러게 내가 명절 전날엔 집에 일찍 들어오라 그랬지. 얼마나 대단한 공연을 했다고 회식을 새벽까지 해야 되는지. 다들 가족도 없는 건지 하필이면 명절 전에 외식을 잡을 게 뭐냐고. 어머머, 그럼 얘 지금 어제 새벽까지 술 퍼마시다 못 일어나서 늦게 왔다는 거야? 예. 너도 양심이란 게 좀 있어봐라. 자선인지 뭔지 돈 한 푼 벌지도 못하는 공연 올린다고 밤낮으로 연습해드느라 몇 달 동안 남편 혼자 밥 차려 먹게 만들고선. 끝나자마자 회식한다고 새벽에 들어오면 어떡하니? 세상 어떤 아내가 그러고 살아? 몇 달 연습해서 올린 공연이 겨우 자선 공연이라 남는 것도 없을 텐데 회식비료도 마이너스래니. 우리 준수가 버는 돈을 갖다 버리는 것도 유분수지 참나. 아유 죽 써서 개 줬다 개 줬어. 술 때문에 늦는 것도 어이없어 죽겠으니까 여기 있는 동안 힘든 내색 하나 보이지 말고 남은 일 싹 다 해. 알겠어? 다음날 어머님 댁 와야 되는 거 아는데 제가 술을 먹었겠어요. 늦게 온 건 죄송하지만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공연 끝나고 긴장이 풀려서 깨우는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그리고 회식비는 저희 팀 단장이신 교수님께서 내신 거라 제 돈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내일 아침에 먹을 음식들인데 그냥 저 올 때까지 좀만 기다리시지 왜 혼자 하셔서. 보니까 밖에 형님 차가 있던데 형님이 하나도 안 도와주셨어요? 아유 참나 기가 막혀. 멀쩡히 있는 며느리 냅두고 내 딸이랑 명절 음식을 만들라고? 도대체 어떤 집에서 그런데니? 그렇잖아도 혼자서 애 키우느라 항상 피곤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할 텐데 이런 날 엄마 집에 와서까지 일을 해야겠어. 너도 참 말 한번 정냄이 떨어지게 한다. 죄송하면 죄송한 거지 죄송하지만은 또 뭐야? 술을 먹었든 밥을 먹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깟 자선 공연이 뭐라고 남편 밥은 챙기지도 않고 새벽까지 밖에 있었던 게 문제인 거잖아. 이런 것까지 내가 알려줘야 되니? 시어머니한테 자존심이라도 세우겠다는 거야 뭐야. 뭘 잘못했는지 반성하진 못할 망정 아주 그냥 끝까지 말대답이네. 눈 그만 부라리고 얼른 와서 일 안 거들어. 너는 그냥 잘못했다 죄송했다 한마디면 될 걸 뭐 한다고 일을 그렇게 많으냐. 꼭 명절날 서로 얼굴 붉혀야지 속이 시원하겠어. 가진 게 없으면 착하기라도 해야지. 틀린 말 하나 없는 엄마한테 왜 대들어서 물을 흐리냐고. 아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나 혼자 오는 건데 괜히 욕 덜 먹게 만들겠다고 데려와선 이게 무슨 난리인지. 아유. 아 시끄러. 오랜만에 잠 좀 자려 했는데 왜 이렇게 난리들이야. 아유 올케 서운하지 말고 들어. 다도 시끄러워서 어쩔 수 없이 올케가 하는 말 다 듣게 됐는데 사람이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준수가 라면을 먹는지 쌀을 먹는지 몇 달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냅뒀음. 공연 끝나고 바로 집에 와서 뭐라도 챙겨줬어야지. 회식한다고 쪼르르 달려가는 게 말이 돼. 막말로 돈 버는 제대로 된 회사도 아니잖아. 그저 고상한 취미활동 같은 연주회 하나 끝난 게 뭐 대수라고. 그동안은 우리가 가족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옳게 이해해 주려고 못마땅하게도 가만히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회사 생활하면서도 충분히 지낼 수 있는 취미활동에 미쳐선 돈 벌 생각도 안 하고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올케가 결혼하기 전엔 그렇게 살아도 사돈어른이 뭐라 하지 않으셨나 본데 이젠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이 있으니 정신 차려야지. 형편 좋은 부잣집 딸내미도 아니면서 언제까지 철없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라 그래? 사돈어른은 올케 엄마니까 가만히 있으셨겠지만 결국 우리 엄마 마트에서 일하고 계시는 상황이잖아. 나였음 양쪽 어른들한테 죄송해서라도 뭐라도 해서 집에 보탬이 될 생각을 할 텐데 참. 올케가 명절날까지 말썽을 부리니까 그렇지 성격 좋은 우리 엄마가 오죽하면 뭐라 하겠어? 잘못했으면 그냥 죄송하다 하고 끝내. 올케 때문에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 얼굴 붉히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네요. 전 이 집에서 물을 이는 존재인데 더 있어봤자 좋은 걸 보지도 못할 것 같으니 이만 가볼게요. 시어머니가 차려놓은 음식 먹으려고 온 며느리 되기도 싫고 어차피 입맛에 맞지도 않으니까 전 그냥 저희 엄마 집에 가서 먹는 게 좋겠죠? 가족분들끼리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그렇지 않아도 다음 명절부턴 친정에 먼저 가겠다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허락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할게요. 됐죠? 이게 진짜 미쳤나. 우리 주미가 알아듣기 쉽게 잘 얘기해줬구만. 결국엔 한단 소리가 뭐가 어쩌고 어째? 자식이라곤 딸내미 하나 있는데 겁먹들어서 집안 기둥 뽑아 음대까지 보내놨더니만 형편은 생각도 안 하고 자선이네 뭐네 뻘짓거리만 하고 있으니 노후나 제대로 준비돼 있겠어? 그 사정이 아주 딱해서 불쌍한 네 엄마 취직시켜준 건데 어디서 감히 니네 집에 먼저 가겠단 말이지 거랴? 그게 먹여 살린 사람한테 할 소리냐? 막말로 내 마트 아니었어. 아무 경력 없는 니네 엄마 돈 벌어먹고 살지도 못했어. 알아? 일도 더럽게 못해서 잘라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도 사돈이니까 꾹 참고 지금까지 데리고 있어줬더니 고마워지 못할 망정 뻔뻔하게 이 뭐하는 짓이야. 살려서 오갈 데 없다가 길거리에 나 앉아봐야 정신 차리나. 오냐 해주니까 아무 말이나 다짓거려도 된다고 생각했나 본데 뭐냐 돈줄 확 끊어버리기 전에 당장 무릎 꿇지 못해? 어머머 옳게 진짜 좋은 말로 해선 알아듣지를 못하는구나.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시면은 더 편하게 사실 수 있게 효도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올케가 자존심 부릴 때야?
우리 엄마가 직원 뽑을 때 무경력인 사람은 쳐다도 안 보는데 그나마 사돈어른이고 가족이니까 나랑 준수가 설득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드린 거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처럼 우리 준수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 생각이라면 꿈 깨. 가족한테 이딴 식으로 싸가지 없는 와이프가 뭐가 좋다고. 준수가 설마 그 짓거리 계속 하겠어? 첼리스트인지 뭔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올케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음대 나와서 전공 살리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많은 줄 알았나 본데 그것도 사람 나름이지. 아무나 그럴 수 있겠어? 막말로 곧 있으면 예순을 바라보는 사돈어른이나 30대 중반인 올케나 모녀가 둘 다 쌍으로 돈벌이도 못하고 사는데 마트 일까지 끊기면 무슨 돈으로 먹고 살려고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 그러는 형님은 뭐가 그렇게 대단하셔서 결혼한 동생이 갖다주는 월급으로 자식이랑 먹고 사세요? 장가를 보냈음 와이프랑 미래를 그리면서 잘 살 수 있게 해줘야죠. 언제까지 동생 돈으로 편하게 사시려고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30대 중반인 저는 나중에 돈 잘 벌기 위해서 박사과정까지 받고 인맥 쌓기 위해 공연도 올리고 교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곧 있으면 40대이신 형님은 뭐하고 계세요? 이혼하라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형님이 하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이혼하고서도 승승장구하며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도 사람 나름이지 형님이라고 무조건 잘 살 거라 생각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턱대고 이혼부터 하셨나 몰라. 꼴의 엄마라고 자식 양육권은 챙기고 싶어서 꾸역꾸역 데려오더니 동생 월급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그랬으면 자식한테 정말 창피했을 텐데 형님도 여간 낯짝이 두꺼운 게 아니시네요. 그죠? 야 정민아 너 지금 말 다 했어? 당장 우리 누나한테 사과해. 막말로 내가 누나한테 네 돈 훔쳐다 줬냐? 내가 이래서 받은 월급에서 조금씩 갖다 주는 건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딴 말을 해? 동안에 내가 누나한테 준 돈 나 합쳐도 네가 뻘짓거리 하느라 까먹은 돈보다 훨씬 적어. 알아? 갖다 붙일 걸 갖다 붙여야지. 모녀가 쌍으로 우리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주제에 잘난 게 뭐 있다고 지랄 발광을. 야! 사과하라니까 왜 고개를 빳빳이 들고 가만히 있어? 당장 누나한테 사과하라고! 뭐야? 네 누나는 생활도 네 돈으로 하고 말도 네가 대신해줘야 된대? 입이 없는 것도 아닐 테고. 아까까진 그렇게 조잘조잘 잘만 떠들어대더니 팩트 폭행 당하니까 할 말이 없나 보지? 기도 안 차지만 설령 네 말대로 나랑 우리 엄마가 너네 가족한테 얹혀 살고 있다 해도 적어도 우린 일할 노력이라도 하고 있으니 니네 누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인 거잖아? 누나나 우리나 다 같은 가족인데 누나한테는 바라는 것도 없이 월급까지 떼다 바치는 놈이 왜 우리한테만 난리치냐? 머리가 나쁘면 입이라도 다물고 있든가. 야, 얼마 되지도 않은 월급을 떼가는데 그동안 왜 우리가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지 생각해 본 적 없어? 내가 아무 말 없으니까 진짜 지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했다고 생각해나 본데 이 멍청한 놈아. 요즘 물가가 얼만데 네 누나까지 챙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 지가 빵꾸 낸 돈 내가 메꿔 놨으니 아무 문제 없이 산 거지. 그것도 모르고 잘났다고 떵떵거리기나 하고. 너도 참 한심하다. 한심해. 니들 말대로 돈도 안 되는 첼로 갖고 자선공연이니 뭐니. 뻘짓거리하고 다니는 내가 어디서 돈이 생겼을지 달려있는 머리로 제발 생각이란 거라고 살자 좀. 어머, 사부인. 갑자기 어쩐 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요? 상희씨, 내가 얼굴 보고 얘기를 해야 속이 시원했을 텐데 하필이면 명절 연휴라 전화로 얘기하게 됐네요. 우리 마트에 그만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연휴 끝나도 출근할 필요 없다는 거고 지금 상희씨 자르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예? 좀 더 명절 인사하려고 전화하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오지 말래니.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그게 아니면 왜... 아유, 능력도 없는 사람. 그나마 내 아들 장모라서 받아줬더니만 고마운 줄 모르고 그쪽 딸내미가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는지 명절날 늦게 오는 것도 모자라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대들고 있는데 더 설명이 필요해요. 내 피 같은 돈으로 월급 받아 입에 불칠하고 살았음. 딸 단속을 철저하게 시켰어야지. 얼마나 자식 교육을 엉망으로 시켜댔으면 시댁 무서운 줄을 모르는지요? 그동안에 지 엄마는 내 돈으로 먹고 살고 지는 내 아들 돈으로 먹고 살았으면서 뭐 잘난 게 있다고 떠들어대는지 모르겠지만
나 이미 정냄이 떨어져서 가족이고 나발이고 사정 봐주고 싶은 마음 싹 다 사라졌으니까 딸내미 무릎 꿇려서 사과하게 만드시네. 아님 그대로 일 끊겨서 길거리에 나앉으시네. 알아서 선택하세요. 상희 씨가 잘한 것보다 실수한 게 훨씬 많으니까 양심이 있으면 이번 달 급여 달라는 말은 안 하겠죠? 어, 아니 뭐 월급은 안 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앞뒤 다 잘라먹고 저희 딸한테 정이 떨어지셨다니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나. 불쌍한 사부인 취직시켜줬더니만 은혜를 갚지 못할 망정 잔소리 좀 했다고 친정에 가겠다네요. 다음 명절부턴 친정을 먼저 가겠다나 어쩐대나. 하도 기가 막혀서 저희 딸이 뭐라 몇 마디 했더니 세상에 이혼이란 아픈 상처를 들먹이면서 사람 가슴을 후벼 파는데 더 말이 필요해요. 거기서 멈추기로 해도 있음 술이 덜 깨서 헛소리라나 보다 있을 텐데 달린 머리로 생각을 하라 하질 않나. 낯짝 두껍고 한심하다 하질 않나. 지금 이때까지 살면서 저런 싹퉁머리는 처음 보는데 저런 게 내 며느리라니 가문에 수치가 따로 없고 차라리 이 돈으로 기부를 하면 했지. 당신들한테 내 돈이나 내 아들 돈에 10원 한 장도 줄 수 없으니까 내 마트에 출근하지 말라고. 아휴, 무슨 말인지 알겠고 어차피 거기서 더 나아질 것도 나빠질 것도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더 보고 있어봤자 서로 얼굴 붉힐 게 뻔하잖아요. 사부인 말씀하신 대로 마트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고 이번 달 월급도 받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는 상희 씨라고 하지 말고 제대로 존칭 써주는 걸로 할게요. 제가 딸이랑 다시 얘기해 볼 테니까 진정하시고 일단 제 딸 좀 저희 집으로 보내주실래요? 며칠 뒤 주말 오전. 참 거기가 아니라 여기 있어야 된다니까. 엄마가 몇 번을 얘기하니? 이 동네에서 10년 넘게 마트라고 있는데 아직도 그걸 몰라. 이제부터 날씨 쌀쌀해지니까 호빵 같은 걸 앞에다 둬야 된다고. 진짜. 내 마트 직원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다 외우고 살아. 엄마한테 우리 회사의 일에 대해서 몇 번이고 설명해주면 다 할 수 있어? 없잖아.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올 거면 시키지 말고 엄마가 직접 해. 뭔 놈이 차가 저렇게 경적을 울리면서 다녀. 동네 시끄럽게. 여기서 처음 보는 차인데 주민이 아닌가? 우와, 벤츠 신형이네. 엄마, 저 풀옵션으로 하면 2억은 좋게 넘는 차야. 나도 저 차 운전 한번 해보면 소원이 없을 텐데. 누군지 몰라도 진짜 부럽다. 역시 벤츠는 클락션 소리도 남다르구나. 그나저나 저런 귀한 차가 이 동네에 왜 있지? 참 진짜. 벤츠고 빈치고 시끄러 죽겠는데 아까도 왜 이렇게 경적을 울리는 거야? 아유, 저 차가 왜 갑자기 속도 내고 이쪽으로 오고 난리야? 어머머머머, 이런 골목길에서 우와, 장모님. 장모님이 이 차를 왜... 이거 설마 장모님 차세요? 설마 그럴 리가. 몇 천도 아니고 억 단위인 차를 장모님이 어떻게... 아니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차니까 이런 좁아터진 골목길에도 막 끌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 한눈에 억 단위가 넘는 벤츠 신형이란 것도 알아보고 박사님왕이 보는 눈은 있나 보네. 왜 내 딸과 나에 대해선 제대로 보질 못했을까? 아이, 사부인. 오시면 오신다고 미리 연락을 해주시지. 저는 또 저희 동네에서 처음 보는 비싼 차라서 누군가 있잖아요. 사부인이 이런 좋은 차를 갖고 계실 줄은 몰랐는데 왜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평상시에 보던 거랑은 많이 다른 옷차림이시네요. 진작 이렇게 입고 다니시지 못 알아볼 정도로 엄청 귀티가 흘러 넘치시네. 이런 곳 파는 데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사부인. 명품관이나 백화점에서 사야 될 텐데 어딘지 알려드리면 사실 순 있으시고요. 요즘엔 하도 개나 소나 명품을 사니까는 급이 떨어지긴 했어도 제가 애정하는 브랜드는 아무나 살 수 없을 정도로 하이 클래스거든요. 그동안은 동네 마트니까 그에 걸맞게 입고 출근한 거지 원래 이러고 다녀요. 이건
유명 연예인들도 몇 달 전부터 홀딩 걸어놔도 사기 힘들 정도로 비싼 건데 왜 장모님이 사셨다고요? 아, 잠시만요. 장모님께서 그럴 만한 돈이 어디 있으시다고 벤츠에 명품 옷까지. 아, 저희 모르게 복권이라도 당첨되신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 미나가 며칠 전 명절날 그러고 가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연락 한 통이 없어져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진짜 복권 당첨돼서 일부러 연락을 끊었던 건가? 자네가 이렇게 유머러스할 줄은 몰랐는데 꽤 웃긴 사람이었네. 여기서 이렇게 복권 당첨됐냐는 질문을 하다니? 아니, 복권이 당첨돼야지만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나 본데 틀려서 이걸 어쩐담? 나 어떤 사람인지 그동안 우리 미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었거든. 나중에 진심으로 믿을 수 있게 돼서 완전한 가족이 되면 말해줄라 했는데 아휴, 명절날 그날 일 치고 나서 미나가 우리 집에 왔잖아. 무슨 일이 있는지 다 들어봤는데 내가 더는 참지 못하겠더라고. 이렇게 밝힐 줄은 몰랐지만 어떤 집안을 무시한 건지는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숨김없는 모습으로 와봤는데 어때? 어때세요, 사장님? 예? 뭐 아주 귀티가 흐르고 평상시와는 그 분위기도 좀 다르신 게 그나저나 뭘 말하지 말라고 숨기셨다는 건지. 그동안 너무 편하게만 살아온 게 부끄러워서 죽기 전에 알바라도 해보려고 그쪽 마트에서 일한 거였거든요. 태어나 처음으로 몸 쓰면서 일을 했더니만 몸은 힘들지만 기분은 좋은지 꽤나 즐겁게 임하고 있었는데 아휴, 내가 거기서 일한다는 이유로 내 딸까지 형편이 어려운 사람 취급을 받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 뭐예요. 진작에 알았으면 때려쳤을 텐데 참. 엄마로서 딸한테 너무 미안한 거 있죠? 그쪽 아들이 미나한테 집안 형편도 좋지 않은데 고집 부려서 음대 갔다는 그런 헛소리를 짓거릴 때마다 미나가 제대로 알고나 떠드는 거냐고 하니까 콧방귀도 안 끼셨다면서요. 그리고 뭐였더라? 내가 불쌍해서 마트에 취직시켜다 그랬나? 진짜 어찌나 웃기던지 미나는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하는데 웃음 참느라 힘들었어요. 아휴, 뭐 이런 코딱지만한 마트에서 일하게 해준 것도 취직은 취직이니까 그렇다 치고 어딜 봐서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너무 궁금한 거 있죠. 우리 미나가 없는 집안에서 자란 것 같아 보이진 않을 텐데. 아니, 수도권에 빌딩 4채 갖고 있고 양평에 별장 하나 그리고 그 주변 땅도 여러 군데 갖고 있는 집이 없어 보이는 집이면 도대체 뭘 더 갖고 있어야 형편 좋은 집안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빌딩 4채를 갖고 계신다고요? 별장에 땅까지 여러 개 있으시다니 말도 안 돼. 그걸 제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장모님, 아무리 기분 상하셨어도 이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런 거짓말을. 그치, 못 믿겠지? 하긴 지금까지 내가 우리 딸 입단속을 너무 철저히 시키기도 했고 자네가 왔었던 집은 내 가정관리사 집이었으니 못 믿을 수밖에 없었겠지. 난 돈에 욕심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식으로 무장한 사람들 무척이나 혐오하는 사람이거든. 처음에야 자네를 포함한 가족들이 돈 욕심 없이 온전히 우리 미나를 좋아하는 줄 알고 결혼을 허락했던 거였는데 모든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아서 때가 될 때까진 밝히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었거든. 근데 정말 일이 이렇게 되다니 내가 선견지명이 있었던 게지, 그치? 웬만하면 나도 참아보려 했는데 내 딸한테 몇 푼 안 되는 월급 갖고 거들먹거리는 꼴을 더는 못 보겠는 걸 어떡하겠어. 그렇지 않아도 내 말 못 믿을 것 같아서 내가 중개사님 좀 모셔왔거든? 내가 정말 돈이 있는 사람인지 믿게 해주려면 당신네들 목숨줄 쥐고 갖고 노는 모습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이까지 건물이라 해봤자 내 재산에 작은 보탬도 되지 않겠지만 그냥 내 딸이 당신들하고 가족으로 산 2년이란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사버리려고 그 쥐뿔도 없는 집구석에 귀한 내 딸 시집 보내줬더니
어디서 감히 괴롭히고 무시를 했더니, 그 대가는 톡톡히 치러야 되잖아. 무시될 거면 제대로 먹여 살리든가. 내세울 거라고는 일단 구멍가게가밖에 없는 것들이. 지들 분수도 모르고 우리 모녀가 쌍으로 길거리에 나앉은 알지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젠 그쪽 차례겠지? 앞으로 얼마나 춥고 배고플지 답 없는 앞날 걱정 많이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네, 저희 엄마가 중개사를 데리고 가서 한 일은 마트가 있는 상가를 매입해버리는 거였어요. 땅과 건물 자체를 사버렸으니 자연스레 퇴실 조치를 요구할 수 있었고 그동안 동네에서 사장이란 감투를 쓴 채로 온갖 행패를 부린 덕에 손쉽게 내보낼 수 있었죠. 그 다음 순서는 당연히 제 이혼이었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 기회를 달라는 연락이 수도 없이 왔었지만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저는 잠깐의 시간조차 허락하고 싶지 않아서 단칼에 거절한 후 바로 이혼을 했죠. 금수저, 흑수저를 나누자는 게 아닙니다. 비록 저희가 피땀 흘려가며 부풀린 재산은 아니지만 이 돈에 눈독 들여 욕심내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또 그들에게 수도 없는 상처를 받아왔었기에 더더욱 마음씨가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맺고 싶었던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전 저희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전 남편과 그의 가족들이 그런 사람들이라 생각해 연을 이어갔을 만큼 믿었지만 그에 따른 결과가 저와 저희 엄마가 돈 벌어도 제대로 못하고 없는 집안이 되었기에 받은 만큼 대갚아줬을 뿐이니까요. 마트가 있던 상가를 매입해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저처럼 응대를 가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 연습실과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제가 잠시나마 겪었던 무시나 핍박을 당하지 않게 해줘야겠다는 다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